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인데, 하지만 다행히도 새로운 암 치료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역치료. 면역치료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으로 암세포를 물리치게 하는 치료법인데, 폐암과 위암, 방광암,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환자까지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말기암 환자들을 살리는 똑똑한 암 면역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네, 통계가 작성된 이래 36년째 사망률 1위를 지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암이겠죠. 네,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서운 질환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나날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면역 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계명대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건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면역 치료가 정확히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왜 최근 면역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에서도 면역이 중요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일단 잡아먹고 보는 세포들입니다. 호중구, 호상구, 대식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극렬하게 반응은 하지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장기적인 기억,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면역이라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지상 세포라 그래서 얘들이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획득 면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항원 항체 반응, 세포 독성 반응 이런 B세포, T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얘들은 이제 은근히 장기적인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있어서는 이런 NK세포하고 T세포가 가장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암에서도 이제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암이 생기더라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면역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세포들이 꾀를 부리는 겁니다. 이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혹은 항원을 감춰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역 회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이 재발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전이 재발로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연구에 나온 것이 이제 면역 활성, 그러니까 이건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게 이제 종양이거든요. 종양 안에 까만 점이 점박이처럼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T세포들이 종양세포 안에 침입되어 있는 세포거든요. 이런 세포들은 면역 활성이 좋은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종양을 보면은 점박이가 없습니다. 점이 별로 없죠. 이거는 이제 T세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점박이가 많은, 그러니까 T세포들이 인지하고 있는 면역 활성이 좋은 종양을 가진 환자들은 훨씬 더 생존율이 좋다는 건 이미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걸 이때까지 면역 활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건 뭔데? 그러면 외부에서 면역을 이제 자극하는 물질을 준다든지 혹은 NK세포나 T세포를 세포 외로 이제 떼어내서 이걸 배양해가지고 재주입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201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이 나왔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를 통해서 획기적인 면역 치료법이 나오면서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면역 치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면역 치료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교수님, 보통 1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 면역 치료가 시도된 적이 있다면서요? 예, 이제 미국에 콜리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126년 전에, 아주 100년 전이죠.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사람이 관찰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환자 중에 이제 그 육종이라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가
그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돼 가지고 단독이라는 피부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피부 염증이 생겼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데 암이 줄어드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연쇄상구균을 뽑아내서 환자한테 주면은 이게 면역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될 것이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극히 일부분의 환자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어서 이제 균도 넣어보고 그다음 면역을 촉진시키는 물질,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100년 넘게 이제 시도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체외에서 이제 세포를 빼어내 가지고 배양시키고 자극을 줘서 이제 얘들 다시 주입하는 이런 방법까지 시도되었지만 뭐 획기적일 만한 그런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P. 앨리슨이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고 타스코 혼조 교수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인데 작년 이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파악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 이전에 콜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균도 집어 넣어보고 뭐 면역을 자극하는 물질도 넣어보고 NK T 세포를 외부에서 빼내가지고 촉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시도만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을 발상의 전환을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 아무리 밟아봤자 차가 안 나가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주목한 것은 브레이크를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의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걸 푸니까 간단한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아도 차가 쭉쭉 나가는 것처럼 면역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역 관문 억제제 이제 치시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이분은 2015년에 흑색종이 뇌전이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91세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91세 나이에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고 지금 뭐 거의 완치 상태에 있으셔서 작년 이제 12월에 뭐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쭉 같이 서서 있는데 거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오른쪽 끝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암은 있지만 암 때문에 돌아가시진 않을 것이다. 뭐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병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지만 암은 있지만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가장 치료가 잘 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리신 것처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면역 치료가 참 많이 발전했는데 교수님, 사실 면역 치료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익숙하지만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다른 치료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예, 면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고대학 학생들도 면역학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어려운 개념인데 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많은 일간지들에서 특집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사들이 객관적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원리를 제가 이제 의사니까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때까지는 가속 페달을 밟는 데만 주목했지 브레이크를 그냥 잠궈 놓고 차를 움직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만 가열될 뿐이지 차가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T세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T세포를 이제 촉진시키려면은 우리가 탐식세포들이 균을 잡아먹은 다음에 어떤 항원을 T세포한테 줘서 T세포한테 기억시키고 활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항원하고 이제 T세포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보조키처럼 우리가 이제 집에 대부분 메인 키가 있고 아래 위로 보조키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속인자하고 억제인자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너무 활성화되면 뭐라 그러죠?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면역을 이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브레이크 같은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암에 있어서는 오히려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항체를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작동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P. 앨리슨이 연구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이제 T세포에 의해서 막 잡아먹히게 되면은 암도 살려고 노력하겠죠. 교란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결국 유전자는 단백질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있고 염기세혈 변성
염기 서열이라는 것이 우리 언어라 그러면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죠, 그죠? 최종 산물이 단백질인데 이러한 이제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암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게 뇌물처럼 그 열심히 이제 암을 공격하는 이 T 세포가 이러한 PD-L1이라고 딱 붙는 순간 얘들이 기능을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탄속이 심할 때 뇌물을 딱 주면은 경찰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기전이 딱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조 교수는 이걸 주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PD-1과 PD-L1의 고리를 끊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뭐 뇌물과 단속의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걸 차단하는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입니다. 다른 치료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면역이라는 게 이제 한번 활성화되고 나면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보셨지만 저분이 암은 있지만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오래 가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항암제의 부작용들 쉽게 말하면 뭐 입이 헐고 설사가 나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표적 치료제들은 극히 이제 일부 환자들, 그 표적이 있는 환자들한테만 듣는데 반해서 면역 항암제는 두루두루 모든 환자들한테 들을 수가 있고 한번 효과가 나면 오래 가고 또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오랫동안 재치료 없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돌팔구를 뚫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항암제를 1세대라 그러고 표적 항암제를 2세대라 그러면은 면역 항암제를 3세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표적 항암제 기존의 화학 항암제하고 병합해 가지고 장기간 생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암은 있지만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병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역 치료가 어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모든 환자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한테 잘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를 고를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호지킨 림프종이나 드문 림프종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흑색종이라든지 환자들은 한 70 내지 80%가 듣는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흔한 뭐 폐암, 위암, 두경부암, 신장암, 간암 같은 경우는 20% 전후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PD-1하고 PD-L1이 이제 뇌물의 고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PD-L1이 활성화되어 있는 종양이라면은 이게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PD-L1이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면 결국 유전자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D-L1이 암세포에 과발현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PD-L1에 대한 항체를 쓰면 효과가 좋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환자들 구분해서 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PD-L1이 과발현된 환자들은 뭐 반응률도 50% 이상 나오는데 반해서 또 발현되지 않는 환자들은 10%밖에 되지 않고 또 발현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생존율이 2배 이상 30개월 대 14.3개월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발현된 환자들은 분명히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럼 발현이 없는 환자들은 듣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내지 15% 환자들은 발현이 없지만 또 약이 듣습니다. 면역 치료라는 게 한번 들으면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죠. 면역이라는 게 오래 기억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발현이 없더라도 충분히 치료해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지만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측 인자는 없을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이제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언어가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거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뭐 초등학교 이제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언어거든요. 언어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 꼬이는 것처럼 그래서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고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상한 단백질이 과발현되고 그러면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 돌연변이가 이제 암마다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담배하고 연관돼 있거나 술 많이 먹어서 생기는 간암이라든지 혹은 두경부암이라든지 여기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양 돌연변이의 총량이 많을수록 뭐 이제 아주 정관계 총량이 많은 환자들은 효과가 좋고 없는 환자들은 효과 안 좋은 이걸 보여줘서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은 결국 단백질 언어를 통해서 이제 행동이 유전자 코드가 발현이 되어서 단백질로 이제 우리 모든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타이핑하다가 에러가 생기는 것처럼 유전자 조합의 불일치가 한 1000번에 한 번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이걸 이제 수정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정 유전자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함이 있는 분들은 빈도는 낮아요. 뭐 5%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은 또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완전 간해라고 하는 건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온몸에 다 전이돼 있던 환자들이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10명 중에 2명 정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저 불일치 수정 유전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PDLR 면역 형광 염색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뭐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약을 붙여서 염색만 시켜서 보면은 되나 안 되나를 금방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오는 반면에 음성이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제 약점이 있고 종양 돌연변이 총량이라든지 유전자 조합 불일치 수정 유전자의 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분석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그런데 이게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환자들에서는 전이 재발돼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상태더라도 완전 간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이걸 예측인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 면역 치료제는 1, 2기 환자가 아니라 3기 이상의 말기 환자에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미래는 이 면역 치료제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 같나요? 예, 먼저 이제 전이 재발한 환자한테 처음에 쓰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효과를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생존 기간이 1년인 사람이 10%가 연장됐다면 1개월 차이를 내는 건 쉽겠지만 생존 기간이 10년인 조기암 환자한테서 1개월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1% 미만의 차이거든요. 통계학적 차이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이제 처음에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는 전이 재발하면서 효과가 증명되고 그다음 이제 조기암으로 넘어오는데 조기암에 대한 면역 치료는 이미 임상 시험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식도암, 폐암, 두경부암에서 저희 병원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게 환자한테 안전하고 효과 있는 걸 증명하려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리거든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정립돼 있는 것이 전이 재발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조기암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게 결국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촉진시키는 건데 항원 항체 반응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뭐 유전자 돌연변이의 총량이라든지 이제 유전자 조합 불일치를 수정하는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이건 일부거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유전자 이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로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을 잘 일으키게 하려면은 뭐 수술을 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항암 화학요법제를 써서 DNA를 부순다든지 이러면 항원들이 쫙 분비가 되겠죠. 그런 것들과 조합해서 하는 치료들이 지금 큰 대세고요. 그게 가장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라는 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다 면역 치료가 들어가고 항암 치료가 들어가고 표적 치료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복합 치료가 이제 앞으로 미래 암 치료의 큰 근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 투병 중인 분들 가운데 나도 이 면역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교수님? 예, 앞에 이제 예측 인자들 중에 이제 PDL1 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암 조직을 떼어놔서 면역 활성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암이 재미있는 게 이제 암도 계속 변하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최근 밝혀진 것은 만약에 어떤 위암 환자가 있고 간과 폐로 전이되어 있다 그러면은 위에 원래 있던 암의 성격과 간이나 폐에서 조직을 떼낸 암의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다는 거거든요. 얘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면역을 회피해야 되니까 얘들도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의 면역 활성하고 T세포의 활성도 또 PDL1의 발현, 좀 전에 말씀드린 종양 돌연변이의 총량 등 이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오시면은 조직 검사를 새로 해볼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 PDL1 면역 형광 염색 같으면 1, 2일이면 결과가 나오지만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재조직 검사를 권하더라도 그걸 기피하지 마시고 환자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사를 믿고 재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환자한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면역 치료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또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이 면역 치료가 좀 고가라고 들었어요. 혹시 보험 적용이 되나요? 일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폐암에서 2차 치료라 하면은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성을 보인 환자들한테 보험 적용이 되고 PD-L1 발현에 따라서 보험 급여가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오면은 그 약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는 5년 내지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급여를 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예산도 잡혀야 되고 또 환자 그 숫자가 산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총 비용이 이제 돼야지만 이게 전체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고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흔히 하는 이야기를 1년에 10개 정도의 새로운 신약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실제로 도움을 받기로는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와서 환자들이 의료 급여까지 받아서 쓰려면 5년 내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암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상 시험들을 찾아보시고 그 임상 시험에 가시면은 새로운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써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모든 검사나 이런 것들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암에 있어서의 면역 치료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예, 뭐 면역 치료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관념적이고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옮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로 분명히 이제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 것은 맞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평균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치료법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의사하고 상담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 항암 치료, 병합 치료, 방사선 치료, 병합 치료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뭐 암이 사망 원인 1위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은 의학 기술의 이런 발전으로 점점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건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